하우스 푸어로 은퇴하는 한국인들 집 한 채의 배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평생을 집 한 채만 있으면 인생 걱정 끝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 부모 세대도 그랬고 사회도 그랬다. 내 집 마련이야말로 안정의 상징이고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앞두고 보니 이 집이라는 게 우리를 지켜주기는커녕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었는데 아이들 교육비 대출금 생활비에 계속 시달리다 보니 정작 집을 팔지 않으면 생활비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말 그대로 하우스 푸어로 은퇴하는 한국인이 많아졌다. 이 글은 그 씁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쓰였다. 물론 해결책이 마술처럼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이라도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보면 방향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1.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가 되어버린 한국인의 구조. 많은 한국 가정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택 구입 유지대출 상환에 쏟아붓는다. 원래는 미래를 위한 투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집이 재테크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다. 문제는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더 크게 드러난다. 생활비 대비 현금 자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출이 남아있으며 집을 팔자니 이사 비용 세금 심리적 부담이 크고 연금은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자녀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조합이 되면 집 한 채만 남은 노후가 안정이 아닌 불안으로 다가온다. 2. 사례를 통해 본 하우스 푸어 은퇴의 실제 모습. 사례 1. 아파트는 올랐는데 내 통장은 그대로 58세 직장인 어씨. 어씨는 30년 동안 대기업에 다녔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내 집 마련도 일찍 했기에 걱정이 없을 줄 알았다. 문제는 자녀 둘의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 그리고 10년 전 갈아탄 새 아파트 대출이었다. 퇴직을 앞두고 보니 상황이 딱 이렇다. 집값은 5억이 올랐지만 남은 현금은 3천만 원. 퇴직금은 대부분 대출 상환에 들어갈 예정. 월 200만 원대의 국민연금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 어씨는 이렇게 말한다. 집값이 오른 게 무슨 소용이죠? 팔지 않으면 돈이 아니고 팔면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우스 푸어의 전형적인 딜레마다. 자산이 많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사례 2. 은퇴 후 월세 걱정으로 다시 일자리 찾은 66세 비부부. 비부부는 30년 넘게 살던 집을 은퇴 직전 매도했다. 시세가 많이 올라 지금 파는 게 기회라는 주변의 조언을 따른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두 사람은 전세로 옮기면 남는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남은 노후는 여유롭게 살겠다는 계산을 했지만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손으로 남은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자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금 이자도 기대 이하였다. 결국 비부부는 1년 만에 생활비가 빠듯해져서 남편은 경비 일을, 아내는 마트 진열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했다. 집을 팔 땐 시원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뭔가 굴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비부부는 집을 현금화하면 여유로운 노후가 온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으로 겪은 셈이다. 사례 3. 자녀 독립 지연으로 노후 계획이 무너진 62세 C씨. C씨는 작은 단독주택에 살며 은퇴 후 집을 리모델링해 월세 수입을 얻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자녀였다. 30대 초반의 아들이 취업난과 전세난을 겪으면서 독립하지 못해 계속 같이 살게 된 것이다. 결국 계획했던 리모델링은 미뤄졌고 아들의 생활비 대출 지원까지 이어지면서 C씨 부부의 노후 자금은 빠르게 소모되었다. 애가 독립을 못하는데 어떻게 월세를 받아요? 그냥 모든 계획이 꼬였죠. 이 경우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은퇴 실패의 원인이다. 부모의 노후 계획이 자녀 문제를 챙기느라 줄줄이 무너지는 구조이다. 3. 그렇다면 지금 혹은 은퇴 직전에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이제는 집 한 채를 중심으로 은퇴를 설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래 내용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꼭 고려해야 할 것들이다.
주택을 거주용과 재무자산으로 구분하기. 집값이 올랐다는 건 어디까지나 시장 가격이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따라서 집을 무조건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다. 반대로 무조건 파는 것도 위험하다. 핵심은 이것이다. 내가 이 집에 계속 살 의향이 있는가? 살면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팔면 어디에서 어떤 비용 구조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한다. 연금 현금 흐름 확보가 집값 상승보다 중요하다. 은퇴 후 삶은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하다. 월마다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불안이 줄고 선택지가 생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수령 방식 점검, 소규모 임대 수익 가능성, 알바 단기 계약직 등 현실적 부업, 금융상품의 목적별 분리. 이런 것들이 집값보다 훨씬 현실적인 노후 대비책이다. 자녀 지원은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한국에서 하우스 푸어 은퇴가 늘어나는 가장 큰 문화적 요인은 자녀 지원이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부모의 무리한 지원이 오히려 가족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줄 수 있는 만큼만, 감당 가능한 만큼만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운사이징형 모기지 등 대안도 감정적으로만 거부하지 말기. 한국에서는 집을 줄이거나 영모기지를 쓰는 걸 실패로 여기는 문화가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은퇴 후 다운사이징이 아주 일반적이다. 집을 줄이면 관리비 세금유지비가 확 줄고 남는 돈으로 연금을 보완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일상이 편해진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맞는 선택은 아니지만 절대로 안 된다는 편견을 버리고 조건을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 4. 결국 집 한 채의 배신이 아니라 한 가지에 모든 걸 걸었던 우리의 위험이다. 한국인의 노후가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집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한 가지 자산, 한 가지 믿음에 모든 걸 걸었던 사회 구조였다. 집만 있으면 된다. 자녀는 결국 부모를 돕는다. 퇴직하면 삶이 쉬워진다. 부동산은 언젠가 오른다. 이런 말에 기대어 미래를 너무 단순하게 상상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은퇴 후 삶은 은퇴 직전의 모든 선택이 합쳐져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집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집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집 외의 선택지를 준비해두지 못해서 불안한 것이다. 5.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현실적인 첫걸음.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건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다. 아래 세 가지만 점검해도 은퇴 안정성은 크게 달라진다. 월 단위 현금 흐름표 만들기. 집값이 아니라 지금 내 통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살고 싶은 살 살아야만 하는 비용을 구분하기. 원하는 것과 필수적인 것을 분리해야 정확한 은퇴 플랜이 나온다. 집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역할을 다시 정하기. 거주용인지 수익용인지 팔 건지 유지할 건지 명확히 하자. 마무리. 하우스 푸어로 은퇴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저 시대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예전 방식의 은퇴 설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를 맞은 것뿐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무엇을 선택하느냐다. 집 한 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대신 다양한 선택지와 현실적인 전략을 갖추는 것. 그것이 한국인의 은퇴를 다시 안정시킬 유일한 길이다.